자, 반갑습니다. 교과서 55쪽부터 56쪽까지 중단한 학습점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문제 보시면 1번에 다음을 계산하시오 해가지고 복소수의 계산이 나와 있는데, 복소수 계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교과서 46쪽, 47쪽에 이제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복습을 먼저 하시고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소수의 덧셈 뺄셈입니다. 일단 괄호가 있으면은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서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즉 i가 없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 다음에 i가 있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덧셈 그리고 뺄셈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기억하는 상태에서 제시 계산을 해보면, 일단 3 플러스 i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제 괄호가 있으면은 전개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 하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뒤에 거는 플러스 3i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i 이렇게 복소수끼리 뺄셈을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복소수끼리 곱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4, 2, 8 플러스 12i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6i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9i 제곱입니다. 이제 i라는 허수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는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라는 거죠. 이게 i의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8 플러스 12i 마이너스 6i 하고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9가 되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덧셈 뺄셈을 해주면 답은 17 플러스 6i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복소수의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이제 분모가 있죠. 분모에 이렇게 i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허수를 갖고 있을 때, 허수일 때 우리 교과서 47쪽 보시면 복소수의 나눗셈에서 이거를 배웠습니다. 자, 분모에 i가 있으면 없애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없앨 때는 분모의 켤레를 분모 분자 모두에다가 곱한다라고 이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 분의 c 플러스 di와 같이 분모에 이렇게 i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라. 이 분모의 켤레라는 말은 a, bi 숫자는 그대로 두고 가운데 이 부호,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것을 켤레라고 하죠. 이 똑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모두 곱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분모에서 허수가 i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 지금 분모에 i가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모두 2 플러스 i의 켤레를 곱해서 이렇게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적으면 분모는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분자는 3i 곱하기 2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래서 이때 분모는 우리 합차 공식에 의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먼저 전개를 하면은 그냥 3, 그 다음에 나머지 전개를 하면은 플러스 6i이기 때문에 답은 5분의 3 플러스 6i가 되겠고, 혹시나 문제에서 a 플러스 bi 꼴로 적으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확하게 떨어뜨려 줘야겠죠. 그러면 정확한 답은 5분의 3 플러스 5분의 6i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켤레끼리 곱하는 장면이 이제 켤레끼리 곱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올 텐데, 그때마다 실제로 합차 공식을 일일이 적으면 좀 귀찮으니까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를 곱하면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걸 미리 알아두면 계산을 조금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합차 공식 써보면은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습니다.
자, 4번은 똑같이 복소수의 나눗셈이라서 3번 문제와 비슷한데 문제는 i가 아니라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수의 제곱근 우리 교과서 48쪽에 나와 있고 내용을 복습을 하면 어떤 양수에 대해서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 a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것은 음수죠. 이만큼은 음수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붙이면 음수죠. 자,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루트 안에는 양수만 남겨두고 이때 이 마이너스는 마치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i가 된다. 이때 많이들 실수하는 게 i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반드시 루트 바깥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루트 마이너스 3 이러면은 루트 안에는 3만 남겨두고 i 바깥에 이렇게 i를 적어주면 루트 바깥에 이렇게 i를 적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분자는 루트 27이니까 3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분모가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게 쓰입니다. 루트 안에 양수 3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이너스 3을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i가 된다. 자, 그러면 루트 3 약분하면은 i분의 3 되는데 이때 분모 분자에다가 모두 분모의 켤레인 i 뭐 마이너스 i로 곱해도 되지만 그냥 i로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3i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3i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2차 방정식의 근 판별 문제입니다. 복습을 먼저 하면 우리 교과서 50쪽에 있는 내용이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이제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이거는 이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다. 꼭 암기를 해야 되고 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근을 판별을 할 수가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근은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을 갖고 이때 중근은 실근 허근 중에 실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데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을 식으로 갖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용도 같이 연계를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복습을 해보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정체가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일단 아래로 볼록하다면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면은 실근이란 말은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에서의 x좌표를 말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여기가 각각 알파 베타 또는 뭐 베타 알파가 되든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는 결국 서로 다른 실근에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또한 한 군데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x좌표가 알파, 물론 이때 근이 알파일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실근을 안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다까지 한꺼번에 복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로 돌아가서 2차 방정식의 근 판별 문제를 보시면 이제 판별식을 구해야 되죠. 판별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부터 a, b, c 값을 적어놓고 그 계산 실수를 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d의 값을 구하려고 하기보다 판별식 d의 공식을 먼저 적어두고 차근차근 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b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이때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고 해서 괄호를 안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16이 되어버리죠. 실제로는 괄호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16이죠. 그래서 음수를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정리를
계산을 하는 게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16-8이라서 8, 즉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판별 시계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 시계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즉 근을 판별하라고 했을 때에는 판별식의 값이나 부호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을 가지는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꼭 답으로 정확하게 적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아니면 중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언급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연습이 되었다면 판별식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 다음 계산하면은 9 마이너스 32라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음수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개수가 좀 복잡합니다. 4, 12, 9. 자, 이럴 때 좋은 방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때 4분의 d라고 어떤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인데 이 b가 하필이면 2 곱하기 어떤 수, 즉 짝수일 때 이 짝수를 편의상 2 곱하기 b'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b'x 플러스 c일 때 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대신에 그냥 b'의 제곱 마이너스 ac만 구해도 이것도 판별식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판별식을 4로 나눈 것과 똑같기 때문에 기호로 4분의 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왼쪽에 문제풀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판별식이 원래 근의 공식에서 왔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긴 근은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근의 공식,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근의 공식을 근을 구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중3 때. 근데 원래 판별식이라는 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판별식이죠. 이제 근이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루트 안에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별식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예시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x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지금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분의 d를 써보면 그거는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현재 b'은 6이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c 따라서 36 마이너스 36이기 때문에 판별식의 값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중근을 갖는다. 이때 중근의 정체는 실근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과서 52쪽에 2차 방정식에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뭐 두 근을 각각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식이 복잡해서 두 근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두 근의 합이 간단하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두 근의 곱이 간단하게 a분의 c가 된다. 즉 이렇게 두 근의 합과 곱을 2차 방정식의 개수 가지고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 왼쪽으로 가보면 현재 a가 1, b가 마이너스 3, c가 5인 상황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a분의 b 이고 여기에다가 내가 구한 a, b, c 값을 대입을 하면 두 근의 합은 간단하게 3이다.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을 구하면 그냥 a분의 c인데 그래서 내가 구한 a, b, c를 대입을 하면은 간단하게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풀이이고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기호를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래서 간단하게 5분의 3이다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는데 지금 a가 5, c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갔으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분의 4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서술형 시험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이 수업할 때 보니까 A, B, C와 같은 이제 영어 알파벳과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 알파벳인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의 표기를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A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만약에 알파를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A라고 적는다. 그럼 이거 오답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형성평가를 쳐보면 A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죠. 그럼 기호가 굉장히 혼동되죠. 이거는 정답으로 처리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면 알파, 베타, 감마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A와 B와 구별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와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식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걸 풀어서 근으로 구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꾸로 근을 알면은 식을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했어요. 지금 교과서 몇 쪽에 있냐면 아마 51쪽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자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어떠한 2차 방정식이 근을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은 만약에 최고차 한 개수가 1이라면 x제곱하고 x의 개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준 다음에 두 근의 합을 개수로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두 근의 곱을 적어주면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무슨 문제를 풀었냐면 예를 들어서 두 근이 각각 1 플러스 i 그리고 1 마이너스 i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를 예제로 또는 문제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근의 합이 2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2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하고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근의 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4번은 지금 근이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예시와 달리 허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보다 다른 방법으로 풀 때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풀이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여러분도 편한 대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편한 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바로 오른쪽에 우리가 복습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꼴 0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두 근의 합 앞에는 마이너스 두 근의 곱 앞에는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식은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사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인수 정리를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29쪽에 아마 있을 것이고, 인수 정리가 뭐였냐면은 px라는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만약에 이 다항식이 뭐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 이 알파는 px의 근입니다.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 x-알파라는 식이 px의 인수가 된다. 그 다음에 거꾸로 px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가져. 그러면은 px의 모양은 px 이꼴 x-알파 곱하기 어떤 식이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은 p알파 역시 0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다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게 인수정리였죠. 자, 그래서 인수정리 이용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2가 근이기 때문에 즉 이 2차 방정식의 편의상 뭐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2가 0이기 때문에 x-2, 즉 x 플러스 2가 fx의 2차 방정식의 인수가 되고, 요거는 인수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인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f1이 0이기 때문에, 즉 1이 근이기 때문에 x-1이 fx의 인수죠. 종합하면은 fx라는 식은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이러한 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개만 안 했다 뿐이지 이 두 개는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동일하게 나오죠.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답은 어떤 식이 있고 우변을 이꼴 0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우변에다가 이꼴 0, 이꼴 0 붙였는데 만약에 답을 x제곱 플러스 x-2라고만 적으면 이거는 식은 잘 적었는데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x 4제곱 플러스 2x 뭐 이렇게 복잡한 허수의 거듭제곱을 계산을 하라는 것인데, 이때는 이 i라는 허수 단위가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과서 어디에 있냐면은 47쪽에 제일 아마 밑에 보면은 영양기르기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수업을 했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면 i라는 거를 쭉 거듭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럼 i의 1제곱은 그냥 i가 될 거고, i의 2제곱은 그냥 i가 되고, i의 2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i의 3제곱은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4제곱 하면은 1이 되고, 거듭제곱에서 1 되는 이 녀석, 바로 요거 때문에 규칙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i의 5제곱은 그냥 여기다가 i 곱한 거니까 도로 얘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i의 5제곱, 그 다음에는 얘가 i의 6제곱, 얘가 i의 7제곱, 요게 i의 8제곱과 같아지겠죠. i의 9제곱은 도로 i의 요것과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i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4개씩 4마디씩 이제 순환한다, 반복된다라는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칙성을 이용하면 아무리 큰 수에 대해서 이제 거듭제곱을 해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모두 요약하면은 이제 이러한 5, 9, 13과 같은 여기 1도 있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면 4로 나눈 나머지가 1 되는 수를 지수로 갖는 i의 거듭제곱은 모두 다 i가 된다 하는 규칙성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다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를 지수로 취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찬가지로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수를 지수로 가지면은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지막에 지수가 4의 배수다. 그러면은 1이 된다. 이러한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문제에 있는 요 4, 5, 6, 7, 8을 더 작은 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간단히 해보면 일단 i의 4제곱은 방금 우리가 다뤘다시피 1이죠. 그 다음에 i의 5제곱은 i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i의 6제곱은 그냥 사로 나눈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입니다. 혹시 계산하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계산을 거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i의 8제곱은 그냥 i의 4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1이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중간에 2i 마이너스 2 사라지고 답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1. i의 규칙성 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뒤에 익힘책이라던가 그런 거를 풀어서 위에 있는 지수가 굉장히 커져도 사로 나눠서 그러면은 몫이 505에 나머지가 3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4 곱하기 505 플러스 3으로 지수를 고칠 수가 있고 i 4제곱에 505 곱하기 i의 세제곱과 같다. 요만큼이 1이니까 따라서 i의 세제곱과 같고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아주 큰 수를 지수로 가져도 간단히 하는 법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모의고사에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6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교과서 밖에 있는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쌤이 가져오면서 풀이를 한번 해줬던 건데 일단 복습을 하겠고 이런 문제는 조금 좋은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쓰이는 개념만 벌써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개념을 먼저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 44쪽으로 가보면 메뉴의 분홍색 박스 안에 복소수를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쪽지 시험으로도 이제 백지 시험을 쳤던 거라서 백지 형태에서 개념을 적도록 했던 그 제대로 공부하라고 한 부분이라서 아마 공부가 잘 되어 있을 거고 같이 복습을 해보면 복소수라는 거는 a 플러스 bi 형태로 적을 수 있는데 이때 a, b는 실수죠. 이 a, b 특히 b의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분류를 하면은 우선 b가 0이 되면은 그냥 a만 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수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가 되고 그 다음 b가 0이 안 되면은 a 플러스 bi에서 바로 이 bi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i가 살아있다는 말은 얘는 허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다.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갔던 거는 모든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i 이때 a, b는 실수다.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뜻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교과서 44쪽에서 서로 같은 두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복소수라는 거 일단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i 그 다음에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i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면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a, b, c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실수여야 되죠. 그래서 이 두 복소수가 만약에 같다면 그러면은 뭐가 성립하느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그 다음 거꾸로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당연히 두 수는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뜻이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복소수 z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물론 a, b는 실수입니다. 이거 항상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 복소수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란
기호로 표현할 때는 Z 위에 바, 즉 이렇게 막대기 바를 올려주고 실제 뜻은 A, BI 수는 그대로 두는데 가운데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준 것. 이것을 원래 수의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이 세 개가 다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시면 복소수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복소수의 기본 형태는 A 플러스 BI 형태입니다. 따라서 Z는 A 플러스 BI다. 이때 A와 B는 실수다. 이렇게 기본 형태를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Z를 A 플러스 BI 라고 두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은 문제풀이 접근하는 방법도 약간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떤 복소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일단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I 꼴로 표현을 해라.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Z 자리에다가 다 대입을 할 겁니다. 참고로 Z 바는 A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I 곱하기 Z니까 A 플러스 BI 플러스 5i에다가 Z 바니까 A 마이너스 BI 이꼴 5 마이너스 3i. 자, 나머지 좌변이 너무 복잡하니까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전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I 플러스 B 플러스 5AI 플러스 5B는 5 마이너스 3i가 되고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를 하면은 A 플러스 6B가 실수 부분이 되고 4A 플러스 B가 허수 부분이 되죠. 이것이 5 마이너스 3i와 같다. 지금 정확히 이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복소수가 같기 때문에 복소수가 같을 이유 조건 요거에 대해서 의해서 실수 부분 A 플러스 6B는 우변에 있는 실수 부분 5와 같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과 같겠죠. 따라서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간단하게 A가 1, B가 마이너스 1 나와서 내가 구하는 수, 복소수 Z는 미안합니다. A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가 1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내가 구하는 복소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돼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 연립하는 과정도 많이 좀 틀릴 것 같아서 중학교 2학년 내용이지만 복습할 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하나의 문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더해도 빼도 없어지지 않죠. 그럴 때에는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4를 곱해 보겠습니다. 곱해서 그러면 4a 플러스 24b는 20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적었을 때 개수가 하나가 똑같이 맞춰져서 빼면 없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두 수를 더해도 빼도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두 식 중에 아무 거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이렇게 빼면 없어지도록 개수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서 밑에를 빼니까 23b는 23 돼서 b가 1이 나오고 이 1 값을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서 a 값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풀 때 여러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다 쓰이는 이런 문제를 많이 푸셔야 그 개념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도 되고 또 이 정도 되면은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로 나옵니다. 종종 대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7번 문제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일 때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지금 다룰 내용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이 두 허근의 관계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면은 이 두 허근은 서로 켤레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증명을 하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보여줄 건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하면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겁니다. 자, 실제로 구해보면은 이제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써야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보면은 짝수 공식을 써보면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정리하면은 i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서로 켤레 관계가 되죠. 지금 이 방정식뿐만 아니라 모든 개수가 실수인 모든 2차 방정식은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근이 허근이다 하면은 일단 개수가 실수인지를 보세요. 개수가 실수인 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는 모두 실수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1, A, B 모두 실수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밑에 문제를 봐도 A, B가 실수라는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그럴 때 하나의 근이 허근이 나오면은 다른 한 근은 켤레니까 2 플러스 i다.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근이 2 플러스 i이기 때문에 우리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느냐 하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 A와 B는 내가 지금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이제 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다 하면은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 내용을 이제 배웠는데 그거에 따르면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두 근의 곱은 b가 되겠죠. 근데 지금 두 근이 각각 2 마이너스 알파, 2 플러스 알파니까 두 근의 합이 간단하게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근의 곱이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빨리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일일이 적어가지고 합차 공식으로 푸셔도 되고 암산이 되면 암산을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4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의 값은 5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우선 문제를 읽어보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즉 근의 판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 말 나오자마자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이게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뭘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단 이 부분을 복습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50쪽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때 참고로 이거는 이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럴 때 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면은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정확히 0이면은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이때 중근의 정체는 실근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허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앞에 7번 문제를 풀었으면은 이 두 허근의 정체는 서로 켤레라는 것도 이제 떠올라야겠죠. 어쨌든 자, 이거를 익혀두어야 되고 이 중에서도 지금 문제와 같이
x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 이제 a 플러스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요거는 짝수죠. 그때는 조금 더 간단한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 형태가 특히 ax 제곱 플러스 어떤 짝수 2 곱하기 b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c 이꼴 0일 때는 이제 b 프라임에다가 제곱하고 마이너스 ac만 해준 것을 판별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호로 원래 있던 판별식의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4분의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을 때에는 판별식 4분의 d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 이 녀석도 판별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구해볼 겁니다. 4분의 d가 0보다 작아야 한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4분의 d를 구해보면 지금은 a가 1이고 b 프라임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이고 c가 a 제곱인 상황이죠. a, b, c 교를 지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 a가 등장하기 때문에 서술형 때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그냥 바로 한번 식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프라임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죠. 마이너스 ac는 1 곱하기 a 제곱 되죠. 지금 이걸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기 때문에 전개하면은 4a 플러스 4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a에 대한 부등식이 등장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4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이항 하나 한다 해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진 않죠. 그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이제 좌변 우변은 각각 이렇게 되고 그래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래서 8번까지 해서 일단 영상을 끊어서 올리고 나머지 중단원 평가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그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